건지를 구별해야 돼요. 그럼 보편의 흐름, 나와 관계없는 아무런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도 있거든요. 역사의 흐름도 있고요. 잘못됐든 잘했든 흐름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 흐름에 의해서 일어난 거를 지나치게 개인화할 때 병에 들어요. 심리적인 병이 들어요. 근데 이것을 개인 차원에서 딱 넘어서서 이것은 내 개인의 결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내 심리적인 것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병리적인 것이 아니야. 이건 사회적인 현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그렇다면 그것은 내 일을 떠난 거죠. 내가 재수가 없거나 내가 뭘 잘못했거나 자식한테 잘못해서 나한테 이런 손해가 올 거야. 그건 정신분석도 아니고 심리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갖다 뜯어 자기의 그 어떤 그런 그 재수 없는 것에 그냥 두드러 맞힌 것에 불과하지 아무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인간사회 전체에서 흘러가는 개인을 초월한 흐름들을 읽어낼 때 개인의 병리를 이겨낼 수 있어요. 개인의 아프죠. 이거는 분명히. 아프지만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거야. 아, 이것은 내 개인의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남편에게 일어난 일, 자식에게 일어난 일, 이것이 정말 우리 개인의 그 병리, 집안의 병리에 의해서 생겨난 건지 아니면 찾아올 때가 돼서 찾아온 건지를 구별해낸다면 당연히 와야 되고 올 수 있는 일, 물론 그런 일이 안 오면 좋겠지만 올 수 있는 일이라면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그것은 새로운 스타팅 포인트가 되지 그것은 과거의 잘못이라든가 병리에서 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잘 열심히 일하다가 특별한 잘못 없는데 명예퇴직이나 나이가 들어서 실직을 하고 그만뒀어요. 자연적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왜 다른 사람은 60, 70까지 안 잘리고 일하는데 우리 집 남편은 45세, 50세에 잘렸지? 네가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니야. 열심히 성실히 일했어. 아무 잘못도 아니야. 병리적인 것도 아니야. 그렇다면 그 일은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제공하는 하나의 계기에 불과한 거지 이것이 그 어떤 증상으로 환원해서도 안 되고 이것이 그 어떤 병리적인 걸로 환원해서도 안 되고 재수 없는 걸로 환원해서도 안 되고 개인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개인성과 특수성과 보편성 사이의 역동성입니다. 이걸 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개인을 보편화시켜버리고 또 보편을 개인화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아파. 전체성을 봐야 될 때는 전체를 봐야 되고 이것은 전체와 무관한 내 개인의 것이라면 그것을 개인적으로 풀어야 되고 이 두 개를 구별을 못한다는 거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도 요즘 이제 사회 문제를 봅시다. 자식들이 취직도 못해. 아무리 똑똑해도 안 풀려. 이력서를 100군데 200군데 넣어도 안 돼. 공부도 열심히 해. 잠 안 자고 공부해 얘들이. 개인의 문제예요. 이건 사회 문제인 거예요. 그런다고 우리가 포기하겠습니까? 자식 망가지고 직장 못하도록 그러면은 엄마 아버지가 돈 번 돈 그러면 너 일하지 마. 괜찮아 내가 해줄게.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이 말도 안 되는 사회 현상을 고스란히 개인이 그 고통을 지금 끌어안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럼 이 고스란히 끌어안은 이 개인은 그 거대한 사회의 힘에 부딪혀서 해결할 길은 없어요. 그렇지만 부분적인 길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자기 한계 안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도울 건지 심각히 고민해야 돼. 그런데 이 아이가 능력이 없다. 왜 너 남들은 다 좋은 그 직장에 가고 야 너 공무원 하지 왜 공무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너 시험 공부 왜 못해 너 실력도 있는데 대부분 사람이 그렇죠. 나부터도 그랬어요. 야 공무원 하면 편하지 않냐. 너 영어도 잘하잖아. 다른 사람들 영어 하느라고 몇 년 걸려도 못하는데 너는 영어 괜찮잖아. 그리고 다른 과목 그거 암기하는 그거 왜 안 되냐. 나도 똑같은 소리 했어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부모들이나 그 자녀들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면 부모도 불행해지고 자녀도 불행해질 거다. 그런다고 거대한 사회의 흐름에 맞서서 싸울 수도 없어요.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든 그 개인이 일어나도록 그 개인의 자존심과 개별성을 침해하면 안 돼요. 첫째. 직장을 구하든 구하지 못하든 자식들의 그 개인으로서의 존재 가치, 그리고 그 자식이 갖고 있는 가정에서의 위치, 중요한 거예요. 걔가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어야만 가족이 아니고 그 아이가 있음으로 해서 가족이 형성돼요.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자녀들이 갖고 있는 기능. 그러면 그 기능을 인정하고 그 기능을 살려내는 방향, 때로는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 자녀가 움직이지 못할 때는 사회적인 큰 장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을 올라가려고 할 때 갑자기 큰 장벽이 생겨가지고 목표는 정상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그냥 큰 장벽이 생겼어. 어떡하겠어요. 같이 넘어가 주든지 갔다면 밧줄을 갖다 주든지 아니면 돌아가든지 힘이 없을 때는 함께 해주든지 아니면 기진맥진했을 때 점심을 싸다 주든지 뭔가 같이 풀어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든. 그러면 이제 살아나는데 그것이 어떤 개인의 문제와 집단의 문제, 그 보편의 문제를 어떻게 나한테 주어진 그 한계 내에서 풀어갈 거냐라는 영원한 숙제인 거예요. 그걸 못하면 아파. 풀어나질 않아. 풀려나가질 않아. 그래서 이제 어떤 개인을 초월한 그 보편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 무의식의 사고방식은 뭐냐? 그 무의식은 어떻게 우리한테 찾아오는가? 흐릿하게 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애매모호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란스럽게 온다는 거죠. 왜? 의식에게 익숙하지 않아야 돼요. 오케이. 참 재미난 건데, 무의식은 의식에게 익숙하지 않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익숙해버리면 무의식을 알아보겠어요? 의식이? 의식하고 똑같으면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잖아요. 무의식이 의식의 방식으로 온다면 의식이 알아차리겠어요? 비슷하니까 못 알아보겠지요. 그래서 무의식이 의식을 찾아올 때는 의식적이 않는 방식으로 온다는 거죠.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호하고 알 수 없고 이상한 방식으로 오는 거죠. 의식이 좋아하는 것은 눈으로 확인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좋아해요. 의식은. 그러면 반논리적이고 보이지 않고 혼란스럽고 애매모호한 방법으로 온다 일단. 그것이 첫 번째 무의식의 방식이고,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고 혼란스럽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잘못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무의식이 놓고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라는 거죠. 왜 나는 이상한 생각을 하죠? 왜 내가 잘못됐나요? 왜 이런 엉뚱한 생각하죠? 이게 아니라 무의식이 나를 놓고 하고 일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달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정신분석을 배우고 융심리학을 배우는 목표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는 무의식은 어떻다, 무의식은 어떻다. 맨날 그런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경험하기예요. 무의식을 경험하기. 그렇지 않으면은 백날 해도 몰라. 무의식이 뭔지를 몰라. 다시 말하면 무의식은 본능적이에요. 그리고 분화된 기능이 없어요. 어려운 얘기잖아요. 분화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딱딱딱 끊어져서 우리 눈에 확인이 되고 정리되고 질서된 것은 분화된 거죠. 근데 정리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고 애매모호하고 우물하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무의식적이다. 그래서 무의식은 이 의식에서와 같은 그런 사고방식, 즉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사고하지 않아요. 무의식도 사고하거든요. 근데 의식의 사고와 무의식의 사고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의식의 사고는 주로 언어로 나와요. 그리고 문장으로 나오고 말로 나오죠. 근데 무의식의 사고는 그림으로 나와요. 이미지로 떠올려요, 무의식은.
이미지로 전달을 해. 그래서 단순히 의식의 정황에 응답하는 것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으로 응답한다는 거죠. 우리는 뭔 생각하면 툭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과거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어떤 그림이라든가 뭐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보면 이 아니마 얘기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도 배워도 어려울 겁니다. 이 아니마가. 그래서 이제 어제 그 학부 수업을 하는데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학부 애들은 진짜 어렵겠어요. 그 발표한 애도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막 오리무중을 헤매고 발표하다가 막 시간이 부족해서 또 발표를 시켰는데 잘못 이해하고 발표를 하니까 내가 중간중간 나서서 또 설명을 해주다가 막 한참 시간이 가고 계속 그 아니마에 빠져서요. 그 혼란을 제가 지난주에 어제구나 경험을 했어요. 그만큼 그 아니마나 아니무스는 이해하기 힘들고 그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이해했다면 융심리학을 이제 거의 이해한 거나 다름이 없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원래 이 아니마는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영혼. 아니무스도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영혼의 여성형이 아니마고 영혼의 남성형이 아니무스예요. 라틴어. 쉬운 얘기죠. 그러니까 아니마는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그러면 인간 내면 속에 있는 영혼을 아니마나 아니무스를 한다. 그거예요.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 외의 것을 절대 기억하면 안 돼. 우리 내면의 영혼이다. 그리고 내적인 인격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인격이 있고 내면의 인격이 있다. 이 내면의 인격을 남성의 내면 인격을 구별했어요. 남성의 내면 인격을 아니마라 그랬고 여성의 내면 인격을 아니무스라고 이름을 붙일 뿐이에요. 같은 거예요. 아니마나 아니무스는 같은 거죠. 근데 이제 그 내면 인격이 남성에게는 여성적 성향을 띈다는 거예요. 여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남성 안에 있는 여성성, 쉽게 그렇게 말해버리는데 남성의 영혼을 아니마라 그러는데 그 남성의 내면은 여성적인 성향을 띠고 여성의 내면 인격은 남성적인 성향을 띠는 거지 남성이 아닌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남성이 아니마에 사로잡혔다. 그러면 여성화 된다는 거죠. 여성적 성향을 띠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여성이 아니무스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남성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남성적 성향. 이것은 굉장히 이제 성차별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한 성차별이 아니라 인류가 오랫동안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진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것이 대체로 여성은 감성적으로 나타나고 남성은 사고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런다고 해서 여성의 사고가 남성보다 부족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남성은 굳이 말한다면 사회적인 사고, 여성은 굳이 말한다면 개인적 감성이에요. 굳이 구별한다면 내가 쉽게 구별해 준 거예요. 성차별이 아니에요. 여성의 본성은 개인적 감성이 모성으로 대변되는 거죠. 그 개인적 감성은. 여성은 자기 새끼 하나만 보이면 됐지 여러 아이가 보일 필요 없어요. 그래야 그 아이 하나를 키워요. 근데 남성은 여러 애를 거느려야 되고 여러 애들을 줄 세워서 하나의 집단을 만들고 사회를 만들어서 권위를 형성시키는 남성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그것이 성차별의 원인도 되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돼서 그것이 기질화됐고 많이 습성화돼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요즘에는 약간 바꿔도 이제 가는 경향이 있지만 적어도 그런 경향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면 여성이 개인적 감성이 발달하고 감성적인 측면이 강할 때는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래, 남성이 개인적인 감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여성하고 다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성이 개인적인 감성이 좋을 때는 모성으로 나타나는데, 긍정적인 모성으로 나타나는데, 남성이 개인적인 감성이 강할 때는 모성으로 안 나타나요.
남성이 개인적인 감성이 강할 때는 짜증으로 나타나고 변덕으로 나타나고 신경질로 나타나요. 그리고 잔머리와 잡다한 생각이나 남 시시콜콜한 거 따지고 개입하기 좋아하는 걸로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비슷한 것 같아요. 여성적인 감성과 비슷한데 여성들에게 개인적 감성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자기 거니까 원래. 근데 남성의 개인적인 감성은 아주 어색하게 나타나요. 지 것이 원래 아니니까. 이거 융의 견해입니다. 약간의 비판의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여성에게는 지성과 논리가 강한 아주 똑똑한 남자들이 할 수 있는 걸 여성도 잘해요, 요즘. 뭐 국회의원도 나오고, 뭐, 대표도 하고, 대통령도 되니까. 그런 어떤 여성적인, 개인적인 감성도 있으면서 논리적이고 권위적인 게 같이 가면 좋은데, 이게 두 개가 양립하기가 정말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여성에게 논리성과 학문성과 지성과 이성이 지나치게 발달해버리면 개인적인 감성과 모성이 죽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본래의 여성성은 죽어버리고 본인이 바랬던, 추구했던 환상적인 욕망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것이 화려한 이성이에요. 멋있는 이성이고 똑똑함으로 나타나요. 그것이 여성의 로망이거든. 차라리 어떤 남성을 좋아하는데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 똑똑한 남성을 좋아하지 못하니까 내가 그 똑똑한 남성을 능가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 얘기는 그걸 유혹하는 게 아니무스고 그 아니무스에 넘어가서 마치 그 아니무스의 주인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똑똑함에 자기가 반하는 것, 이것이 여성이 자신 속에 있는 아니무스 위에서 군림하는 거죠.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아니마 아니무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드러나느냐? 보이지 않는 존재고 마음속 깊은 곳, 우주 공간에 있어요. 또 마음속에 있으면서 동시에. 그 우주 공간에 있는 그런 무서운 귀령들이 자신을 드러냅니까? 본인을 드러내지 않은, 보이지 않는 귀령들이에요. 어떤 걸 통해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죠? 아니마 아니무스는 페르소나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페르소나는 아니마 아니무스의 대변자예요. 대행자고 아니마 아니무스를 대신한 역할을 해주는 소위 연극배우가 페르소나예요. 예를 들어봅시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논리적인 여성학자가 있단 말이죠. 정말 똑똑하죠. 남자 뺨쳐. 어느 교수들보다 똑똑해. 그래서 논문 지도하면서 야, 그따위로 논문 써? 차라리 죽어버려라. 때려 집어쳐! 그렇게 말한 학자들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제정신으로 말하느냐? 아니에요. 아니무스의 음성이에요. 원래 여성은 생명을 살리는 엄마라면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이것은 이제 성차별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할 만한 거지. 학생 지도를 위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융은 아니라 그래요. 그것은 자아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래요. 논리를 앞세운 전혀 다른 영이 하는 말을, 예를 들어 봅시다. 진짜 엄마라면 그 논문을 못 쓴 자기 자식이 논문을 못 써서 떨어졌어. 그러면 차라리 대학원에서 논문 못 쓰고 그만둘 바에야 죽어버리라 하겠어요. 아니면 진짜 엄마라면 야, 그까지 논문이 문제냐. 야, 하지마. 야, 네가 사는 게 중요하지.
그게 엄마예요. 아니면 똑똑하지 못하고 네 너무 못을 봐야 차라리 나가라 너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엄마도 실제 있습니다. 그건 엄마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소위 지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게 만드는 아니무스의 유혹에 넘어간 엄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무스의 지배를 받는 엄마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사회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남성화된 그 엄마들 밑에서 정신적으로 굉장한 혼란을 겪고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죠. 반대로 남성들은 여성이 남성화되니까 남성은 반대로 여성화돼요. 아니무스에 감동돼가지고 이제 그 동화돼서 굉장히 우울감에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자신감이 없어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마저도 활용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비하하게 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전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주의를 통해서 교묘하게 자아로 위장된 채 이제 자아도 없고 페르소나만 남게 되니까 결국 아니마나 아니무스는 페르소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건재하게 과시하는 거죠. 마치 나처럼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별해 낼 거냐? 어려운 일이에요. 무엇이 구별한다고 그랬어요? 희생과 감사가 구별한다고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잖아요. 내가 지금 이 의식과 무의식을 구별해내는 건데 이게 지성이 구별해 주질 않아. 그럴싸하니까. 절대 그럴싸해. 구별할 수 없어 우리는. 희생하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 구별 못해 이 둘을. 내가 망가지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할 수 있음에도 안 하고 그럴 때 구별이 돼. 그럴 때. 그리고 뺏어가도 감사하고, 응? 어찌 보면은 그 온 우주에 보이지 않는 우주에 감사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숨 쉬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럴 때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난지 외부 세력인지가 구별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 욕망을 제거하고 나를 비울 때 구별 능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런 얘기를 어느 정도 마음에 두고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마 아니무스를. 어떻게 조금 이해가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도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들은 전부 다 어려워.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여성이라는 유전된 집단적 상이 존재한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남성 속에 있는 여성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경험한 여성에 대한 경험이에요. 그 남자가 여성에 대한 경험한 인류 총체적인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남성은 그 여성상의 도움으로 여성의 본질을 이해해요. 엄마를 이해하고 여자를 이해하는 거죠. 남자인데도 한계가 있겠지만 그리고 페르소나와 아니마는 대극적이면서도 보상관계가 존재해요. 사실은 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보상이 아니에요. 대체로 부정적인 보상을 하죠. 그래서 나는 페르소나는 아니마나 아니무스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아가 사회적인 역할하고 동일시될 경우는 이제 무의식이 지배하겠죠. 그러니까 자아 페르소나가 동일시될 때는 페르소나만 남는데 페르소나는 의식이지만 그 페르소나를 통해서 아니마가 지배를 하니까 무의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페르소나는 그래서 무의식인 거예요. 의식 속에 있는 대표적인 무의식이에요. 페르소나는. 그래서 이 무의식은 아니마는 변덕스러운 기분, 굉장히 흥분을 잘해요. 저도 흥분 잘하죠? 그래서 아니마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아주 황홀한 여자 보면 쏙 제가 빠지죠? 그러냐 저도 아니마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불안, 강박관념, 무기력해지는 게 전형적인 아니마 증세입니다. 남자가 무기력해졌어. 아니마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것을 단순히 직장 그만뒀다, 어쨌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은 감상적이 된 거죠. 감상적이 된 거예요. 어색한, 건강한 감상이 아니라 회의적이고 비관적이고 자기 비하적인 열등한 감상이에요. 그렇게 빠져버리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세상을. 그리고 이제 반대로 사회적으로 강인한 사람들, 자신감이 있고 철철 넘쳐흐르고 직장생활도 잘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강인한 사람은 강인할수록 자신감이 넘쳐흘러서 건강할 것 같잖아요. 사회적인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자아는 약화됩니다. 왜냐하면 페르소나가 강화될수록 자아 구조는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자아는 숨어요. 그러게 되면 사회활동은 잘하는데 집안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사회적인 그런 명칭이 소용없을 때 이럴 때는 어린애처럼 돼버린다는 거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살하거나 아니면 왕따 당하거나 그래서 종종 자기의 감정 상태에 관한 어린아이가 돼버리죠. 자기 표현을 못해요. 그리고 그 권위적이고 사회적인 일만 하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적인 얘기를 못해요. 자기 감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죠? 변명만 늘어놓지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정의 얘기를 못하죠. 분열이에요. 전혀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모르죠. 감정이 메말라 있어요. 분열. 네 번째, 페르소나와 동일시된 상태는 어두운 내면 세계를 형성해요. 자, 이것도 질문이 들어왔죠. 페르소나와 동일시된 상태는 무의식에 함몰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마도 어둠 속에 묻혀요. 아니마가 어둠 속에 묻힌다는 것은 의식과 분리되어 있다는 거고 의식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아니마하고 교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페르소나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 자아를 배제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마와 계속 동떨어지게 되는 거고 아니마는 의식에 나오지도 않고 꼭꼭 숨어서 의식을 조종하는 페르소나를 조종하기 때문에 무의식에 침잠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이해되세요? 글자로는 이해가 안 가죠? 페르소나와 동일시 되면 자아가 어떻게 된다고? 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자아가 사라지면 어둠 속에 묻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의식화되는 게 아니고 자아가 사라져. 페르소나는 강화돼. 권력과 명예와 돈에 집착할수록 자아는 상실돼. 왜? 자아가 있게 되면 양심을 추구하고 자아가 있게 되면 진실을 추구하고 진실이 자아의 양식이거든요. 페르소나의 양식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면 자아를 먹여 살리는 것은 진실이에요. 그리고 자아를 먹여 살리는 것은 정서예요. 그러면 자아가 죽어버린다는 얘기는 정서와 멀어진다는 얘기고 진실과 멀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페르소나를 강화시켜요. 굉장히 의식된 것 같지만 무의식에 함몰된 상태고 그런 상태를 아니마가 이용하는데 아니마가 의식과 접촉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더 어둠 속으로 꼭꼭 숨어서 자기 정체를 더 숨기면서 간접적으로 페르소나를 원격 조종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이게 여러분이 이 글을 그대로 읽고 이해가 갔다면 융심리학을 공부한 거고 아는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몇 년을 더 해야 할지 몰라. 이게 융심리학의 핵심이에요. 이거 이해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소나와 대극관계에 있는 아니마도 어둠 속으로 침잠해요. 어찌 보면은 더 겉으로 나올 것 같은데 어둠 속으로 침잠하면서 자기 정체를 가리는 거죠.
의식하고는 완전히 분리된 채로 의식을 조종하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마녀예요. 그래서 악귀예요. 그래서 악령이에요. 그래서 전 우주를 조종해요. 아니마가. 그래서 팽창을 일으켜요. 그래서 자아를 함몰시켜요. 그래서 아니마도 완전히 어둠 속에 남게 돼서 외부로 투사됩니다. 다시 말하면 페르소나에 투사되고 페르소나는 사회적인 역할로 마치 자아를 대변하는 그런 이것을 뭐라 그러냐? 꼭두각시라 그래요. 꿈에서 인형이 나오는 꿈 꾸죠 어쩔 때. 이런 상태로 보면 돼요. 꼭두각시, 인형. 그리고 자아가 없는 상태로 마치 그 좀비가 나타나서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상태로 꿈에 나타나죠. 놀라워요. 꿈속에 그렇게 나타날 때 나도 상당히 놀랍니다. 아하. 근데 그런 얘기를 해줘도 몰라요, 본인은.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왜? 상당히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죠. 정신분석 몇십 년 해도 몰라요. 다섯 번째, 아니마의 모성이마고. 아니마는 그러면은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모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죠? 네. 최초의 여자인. 그래서 아니마는 모성이마고 형태로 아내에게 전가된다는 거죠. 다른 여성을 대할 때도 그 모성적 아니마를 전가시켜요. 그래서 여자 앞에 엄마를 투사하기 때문에 어린애처럼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80 먹은 노인이 20살 먹은 어린아이가 살 수 있어요. 왜? 엄마를 투사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건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윤리적으로 보면 어떻게 지 손녀 같은 애하고 사냐. 그치만 엄마인데요. 그리고 그렇게 투사를 받으면 그게 투사적 동일시가 돼. 오케이, 이제 그것도 질문이 나왔어요. 투사와 전이와 뭔 차이냐? 전이는 투사예요. 투사의 일종인데 상담사와 심리치료사와 내담자 사이에 일어나는 투사를 전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전이는 투사예요. 그러니까 큰 범위 안에서 있다. 투사 안에 있다, 전이는. 그런데 치료사와 상담사 간에 특정한 이미지를 주고받는 게 전이에요. 응? 전가하는 것을 전이라 그러지 않아요. 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투사. 그리고 그 투사가 역전이를 일으키고 상담사와 치료 관계에서 작용하는 것을 특별히 전이라고 한다. 그럼 투사적 동일시는 뭐냐? 투사를 통해서 투사한 역할을 상대방이 하도록 유도하는 게 투사적 동일시예요. 투사한 내용과 동일시 되버려요. 이게 이제 투사적 동일시예요. 전이 현상에서 나타나죠. 부분적으로.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서 투사와 전이와 투사적 동일시가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세 개를 합해서 뭐라고 그래요? 투사적 전이 동일시라고 그래요. 이 말을 쓴 사람이 누구죠? 그로슈타인. 왜 이런 용어가 나왔나? 비온의 제자인 비온 학파인 그로슈타인이 투사적 전이 동일시란 말을 써요. 같은 개념인데 하나의 그때그때마다 역할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아니마를 어떻게 의식화할 거냐, 대적을 할 거냐, 도망갈 거냐, 아니면 아니마를 지배할 거냐, 아니면은 아니마와의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제자리로 되돌려 보낼 거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제자리에 있다가 필요할 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니마를 의식화한다는 말은 뭐냐? 그림자를 의식화하는 것은 의식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니마는 의식의 영역에 두면 안 돼요. 아니마는 무의식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심층에 있어야 되는데 의식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층에 있지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마와의 인격적인 교류. 다시 말하면 아니마가 나한테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에 응답을 해주라는 거죠. 때로는 내가 아니마에게 편지를 보낼 수도 있어요. 적극적 상상을 통해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마를
나와 내 인격에 소속된 것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내가 아닌 전혀 별개의 인격이에요, 사실은. 인류가 나한테 선물한 나의 조상이에요. 인류가 섬겼던 신이에요. 인류가 섬겼던 여신이에요. 아니무스는 인류가 섬겼던 남신이에요. 건강한 대화를 해야 돼. 그래서 개별 인격으로 간주해서 아니마요. 당신은 왜 이런 특별한 걸 요구하죠, 나한테? 왜 나한테 익숙하지 않는 걸 요구하죠? 물어야 됩니다. 여기엔 어떤 의미가 있죠? 인격으로서의 아니마를 인식하고 아니마와의 관계를 형성하라. 그래서 7번째,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정감. 이것은 아니마와의 어때요? 소통을 얘기하잖아요. 어떤 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니마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아니마와 소통을 하라. 그 아니마는 이성적으로 오지 않아요. 감성적으로 오기 때문에 정감으로 오기 때문에 정감으로 대해야 돼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알라 그러지 마라. 어려운 얘기죠. 아니마를 경험해야지 아니마를 머리로 알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마의 일이지? 아, 아니마는 이렇게 나타나지? 아, 내가 배운 대로 아니무스는 이렇게 나타나. 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아니마가 찾아올 때 그 아니마와 어느 정도는 동화돼서 함께 경험해야 돼요. 경험하면서 그 아프고 팽창된 거를 경험해야 돼요. 그럴 때 의식화가 되는 거지 이성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 이성적인 비판 대신에 여성이 정말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냉철한 이성을 갖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논문도 잘 쓰고 발표도 엄청 잘하는 걸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오는 쓸쓸함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오는 우울함을 경험해 봐야 돼요. 이해가 가세요? 그 어떤 남성보다 더 똑똑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고독을 느끼고 우울하고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처절함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니무스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성은. 남성은 아니마에 빠져서 처절하게 어린아이 같고 정말 짜증나고 무기력해서 정말 늪속에서 그 허우적거리면서 자기 자신을 처절하게 파괴시켜 버리려고 하는 욕망, 그걸 유혹하거든요. 우리 한 선생님 그런 경험 있어요? 자주 해요. 어떤 그런 경험에서 일어나야 돼요. 아하, 어찌 보면 아니마 아니무스와 같이 놀 수는 없지만 그 아니마 아니무스의 그 해오리바람, 그렇죠? 휩쓸러 파야 되고 거기에 떠밀려 가보고 그 홍수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남는 경험, 이것이 있어야 아니마 아니무스를 경험한 거예요. 어쩌면 가끔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을 하도록 유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내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 자신에 대한 엄격함과 성실성 그리고 다른 가능성을 항상 열어둬야 돼요. 아니마 아니무스를 대할 때는 항상 일방성을 경계해야 되고 항상 내 생각에 비판적인 사고를 가져야 돼요. 점검하는 자세. 그래서 이제 무의식의 대립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뭐죠? 외부 세력의 어쩔 수 없는 공격. 외부의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에요. 외부에서 다가와요. 내가 희생할 수 없고, 내가 아파할 수 없고, 내가 손해볼 수 없고, 내가 결핍을 자초할 수 없어요.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외부에서 올 때는 당해야 되는 거죠. 이게 내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희생이에요. 그 고통이. 희생. 융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외부에서 부과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과된 그 희생에 나를 맡겨라. 쉽게 얘기하면 손해보라는 거죠. 손해보려고 하는 그 인생은 결코 무의식을 경험 못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보상은 의식의 고통과 희생, 그리고 감사. 융도 감사 얘기를 나중에 해요, 뒤에 가서. 그레이스, 은혜란 말로.
Amazing Grace 노래 아시죠? Amazing Grace.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아니무스 얘기까지 하고 좀 쉽시다. 여성에 있어서 무의식적인 보상적인 형상은 남성적 성격인 아니무스로 나타난다. 그 보상이란 말을 너무 곱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이 보상이.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의식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그것을 무의식이 보상할 때는 치명적인 방식으로 오지 고운 방식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자를 만나는 것도 힘든데 아니마 아니무스를 만나라고 그러잖아요.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건강상. 이거 만났다가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야사냥 문제지 그 그림자는요 아픔의 문제예요. 그림자를 만나는 것은 창피하고 아프고 쪽팔리고 정말 그 쓰라림이지 그림자를. 그것도 큰 고통이겠지만 아니마 아니무스를 만나는 것은 중야사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은 도망 다녀야 돼요. 남성의 아니마가 기분, 그렇죠? 분위기에 좌우됩니다. 여성의 아니무스는 의견이 많아. 다시 말하면 머리를 잘 쓰는 식으로 가요. 사람을 볼 때 판단을 많이 해 늘. 저 마음이 어떨까? 발표하는 사람 마음이 어떨까? 이걸 보기 전에 잘했네? 못했네? 쟤 잘난 척하네? 이런 부분 틀렸네. 벌써 그게 앞서면 여러분들은 아니무스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을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잘했냐 못했냐 옳으냐 그르냐 판단부터 해버리면 사람을 사물로 보는 거예요. 이게 특히 여성에게는 아니무스 지배로 나타난다. 의견이 많아. 그래서 세 번째 아니무스 의견은 그 의견이 합리적이고 보편적이고 열린 의견이 아니라 대체로 완고한 의견으로 나와요. 어떤 분이 나한테 물읍니다. 동네 유치원이 멋있는 유치원이 생겼대요. 어떤 엄마가. 크게. 그분은 돈도 많아요. 그래서 완전히 외국인 영어 강사를 데려다가 유치원인데 정말 스스로 잘해놓고 엄청나게 좋아서 이 아이를 그 학원으로 보내고 유치원으로 보내고 싶은 거. 돈도 있으니까. 근데 그 유치원이 생기기 전에부터 다녔던 깨지지하고 좋지도 않고 작은 유치원이 있는데 얘가 안 갈라 그런다는 거죠. 거기에 친구도 있고 안 갈라 그런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면 좋냐? 차라리 물어보지를 말지. 바로 이게 알지만 무시하는 태도죠. 그래서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본인이 나한테 물어봤을 때는 분명히 아니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근데 물어봐서 혹시나 저 좋은 시설에 보내야죠. 이런 얘기를 해주길 기대했는데 좋은데 편한데 보내세요. 그냥 수용을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왜 물어봐? 심리학 공부를 왜 해? 할 필요 없어요. 일방적 확신이 있어요. 의견을 들은 것 같지만 들은 척만 해. 아이를 사랑하고 교육적인 것 같지만 전혀 교육적이 아니야. 깜짝 놀란 게 버스에서 자기 아이랑 통화한 걸 내가 한번 들었어. 어떤 엄마가.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됐죠. 아니 그러니까 아이한테 존댓말을 해라 하라는 건 알아. 그게 이제 존댓말을 써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뭐 화가 엄청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존댓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정말 저게 뭔 짓거리인가?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아이를 대하는 게 뭔가? 이 사람한테 교육은 뭐고 비교육은 뭔가?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진실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성에게 아니무스는 여러 남자로 나타나는 이유가 사회성, 집단성, 권위, 그리고 집단화 계열화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여성들이요 선후배 관계가 남자보다 훨씬 심해요. 직장에서의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그냥 칼이에요. 그 여성이 한번 감투 썼다고 그러면 그 감투에 도전하면 용납 못해요. 참 무서워요. 원래 여성은 엄마들은 그렇지 않아. 그럼 내가 이런 얘기하면은 여성학자들이나 여성 운동 인권가들은 일은 일이고 엄마는 엄마지 왜 그렇게 모든 여성을 엄마로 환원시켜서 당신은 그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나를 비난하겠지요. 내가 말하는 것은 사회적 엄마가 아니에요.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에게 자궁이 있다라고 하는 본성을 잊으면 안 돼. 여성에게 생명을 잉태하는 자궁이 없으면 모를까. 이제 사람이 진화돼가지고 여성도 자궁이 없이 그냥 바깥에서 날 수 있으면 아마 달라질 겁니다. 그러기 전에 자궁이 있는 한 모성성을 버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에게도 모성성이 있어요. 그것은 자궁이 없는 모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궁이 없는 모성성과 신체적으로 자궁이 있는 모성성은 다르다는 얘기를 나는 하는 거고요. 용도 그랬고요. 남성의 페니스도 그래요. 락강은 페니스를 어떤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원리, 큰 원리, 성차별이 아니에요. 락강의 페니스 원리는. 다시 말하면 남성에게 페니스, 여성에게도 페니스가 있죠. 여성에게 페니스는 실질적으로 몸에 없는 페니스고요. 상상적인 페니스고요. 남성에게 페니스는 몸으로 경험하는 페니스예요. 그리고 페니스 원리에서 보면 정신과 몸이 일치된 페니스 원리가 정상적이고 보편적이에요. 마찬가지로 여성적 모성이 정상적인 모성의 보편적 원리인 거예요. 나는 그 보편적 원리에 여성이 가까이 있다는 얘기를 한 거지 사회적인 여성으로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융의 그 아니마 아니무스를 잘 이해해야 돼요. 현실적인 남성 여성으로 판단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아니무스는 다수의 인격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아니무스가 지배하는 의견은 항상 집단적이에요. 교육은 이렇게 해야 돼. 돈을 벌려면 이렇게 해야 돼. 직장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사회적으로 갖춰준데 이렇게 해야 돼. 명품백을 차야, 가져야 사람들이 알아줘. 모든 게 사회적이고 집단적이에요. 모든 게. 행동 하나부터, 발표부터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 어떻게 보지? 그게 앞서 있어. 내가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떤 감정 상태가 될까? 어떤 정서적인 교감을 할까는 생각 안 해요. 항상 집단적이야. 그리고 개인적인 거, 그리고 개인적인 나라고 하는 존재 깊은 데서 나온 걸 신경 쓰지 않아. 바로 이런 것에서 아니무스의 지배를 받는 거다. 그래서 이제 자아와 무의식의 형상들 사이를 구분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아니마나 아니무스는 무의식인데 항상 의식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라. 그러나 지배하려고 하지 마라. 이해가 가시죠? 무의식에 대한 태도는 무시하지도 말고 지배하지도 않되 나란 존재를 알려라. 그거예요. 의식의 존재를 알려라. 끊임없이 알리고 대화하라. 적극적으로 반응하라. 적극적으로 반응하되 겸손하라. 그런 뜻입니다. 무의식에 대해서 겸손하라. 아는 척도 하지 말고 모른 척 하지도 말고 알려주기를 기다리라는 거죠. 무의식이 알려준 만큼만 알아라는 겁니다. 더 많이 알지도 마라. 아니마에 대해서 여러분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이거 다 알 필요 없어. 왜? 아니마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 우리 영혼이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알려준 것만 조금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의식을 경험할 겁니다. 아니마는 하나를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아니마에 대해서 10가지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꿈 분석할 때 이게 이제 적용이 되죠. 그 꿈에 있어서의 아니마는
단순하고 심플한 진실을 얘기하는데 너무 많은 지식이 그 아니마의 이미지를 찢어 갈겨. 여기저기 막 갖고 와, 막. 응? 아니무스가 나오면, 아니무스는 이렇고요. 뭐 복수고요. 단수로 나올 수도 있죠. 꼭 복수로 나옵니까? 뭐 이렇고요. 뭐 이건 이렇고요. 사회적이고 다 갖다 붙여. 의외로 꿈에 있는 아니무스를 통해서 아주 단순한 진실을 얘기하는데 의식은 그 지식으로 많은 얘기를 해. 헷갈려 나는 그냥 그럴 때. 그래서 이제 그 여성이 물에 빠진 것을 보고도 아무런 태도를 취하지 않아. 그래서 그 여성은 실제 사람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여기 나타난 것은 자기 애인이 물에 빠진 거지만 자기 영혼이 물에 빠진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자기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몰라. 그럼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아는 방법이 뭘까요? 내 주변이 죽어가면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내 주변이 살아나. 죽을 환경에서도 살아나. 살아날 조짐이 보여. 그런데 내 주변이 살아날 조짐을 안 보인다. 그러면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거야. 아주 간단한 원리죠. 그런데 우리는 내 영혼 얘기만 하고 있어. 왜 그럴까?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환상 형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해라. 항상 꿈과 환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라.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라는 거죠. 그 내용을 의식화하라. 그래서 수많은 무의식적 내용이 의식화됨으로써 의식이 확대되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게 의식의 확대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뭐 구조주의 기호학을 얘기하고 또 뭘 얘기하고 꿈을 분석할 때 한번 분석해보자 이렇게 보자 어려워요. 의식을 확대하는 거예요.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무의식의 주도죠. 그렇게 되면 무의식이 커졌고 무의식이 줄어든다는 거죠. 의식이 확대되면. 그러면서 인격의 변화, 층의 변화가 생긴다. 이제 그런 거고 만화 인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만화 인격은 뭐죠? 아니마나 아니무스에 압도당하고 동화돼서 마치 내가 아니마처럼 내가 아니무스처럼 행동하는 것이 만화 인격이죠. 그래서 영웅이 되고 추장이 되고 주술사가 되고 메디슨맨이 되고 성인이 되고 심지어는 신에까지 그 팽창된 그 자신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만화 인격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어쩌면은 어때요? 그런 자신감이 생길 때 약간만 즐기세요. 오케이? 그거를 안 즐기면 언제 즐겨보겠어요? 근데 그 약간만 즐긴다는 게 대단히 위험하고 아슬아슬하죠. 그리고 이것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시험하듯이 하지 마세요. 무의식적으로 귀신에 홀려서 즐겨야지 알면서 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것은 무의식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할까? 내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내가 이게 빠지면 분명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도 내가 무의식을 공부했고 심리적으로 무장됐으니까 나는 나를 통제할 수 있어 하는 순간 죽음의 길로 빠져요. 무의식을 시험하면 안 돼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빠질 수는 있겠다. 참 어렵네. 엄청 어려워요. 중독 현상하고 좀 이렇게 연결하는 건 비슷하지 않을까요? 좀 달라요. 중독은 무의식에 압도돼서 자아가 없는 상태예요. 중독은 자아 부재 상태예요. 그래서 아니마의 해소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무의식의 추진력에 대해서 통찰을 얻어라. 자, 중요한 말을 했어요. 아니마를 뭐죠? 무력하게 만들지 마라. 아니마가 올라왔는데 무서워해서 이건 아니야 하고 무력화시키지 마라. 그러면 더 무섭게 오니까. 아니마의 통찰, 아니마의 의도를 알아차려서 아니마와의 동일시로부터 해방되라.
무식의 세력. 그럼 해방됐다고 해서 또 안 오냐? 언제든지 와요. 새로운 형태로 다시 우리를 늘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이 없어요.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아와 만화인격, 팽창된 내가 있어야 자신감이 생기는데 그 팽창됐을 때 죽여버리기 얼마나 아까워요. 팽창된 나를. 일종의 자신감을 죽여버리는 건데 죽이지 말고 살리면서 나를 하는 길은 없어요. 어차피 죽여야 되는데 적당할 때 죽여야 돼요. 그래서 만화인격에 대한 의식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쉬어야 되겠습니다. 아우, 고생 많이 했죠? 수고했습니다.